안녕하십니까. SQL 자격검증 실전 문제, 오늘부터 노랑이 해설 강의를 맡은 한종구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자, 1장 데이터 모델링에 의해,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데이터 모델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문제죠.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푸실 때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아는 것, 이런 것들. 특히 1과목 문제는 10문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 틀리면 10%가 날아가는 거예요. 1과목은 무조건 다 맞추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실 세계를 일정한 형식으로 맞추어 표현하는 추상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자, 추상화. 이게 추상화가 키포인트죠. 데이터 모델링의 특징에서 추상화가 가장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맞는 말이니까 넘어가고. 시스템 구현만을, 자, 이런 만을 같은 거, 요런 게 좀 불안한, 어떻게 보면 틀린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죠. 시스템 구현만을 위해 진행하는 사전 단계의 작업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시스템 구현만을 위해서 데이터 모델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 구현을 포함한 업무 분석이나 업무 형상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뭐 하고자 하는 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거를 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 복잡한 현실을 제한된 언어나 표기법으로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 요거 단순화. 자, 앞에 추상화 있었고 단순화 있었고, 데이터 모델링의 특징이 뭐다? 추상화, 단순화. 그리고 애매모호함을 배제하고 누구나 이해가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현상을 기술하는 정확화의 의미를 가진다. 자, 요런 내용들. 자, 1번 문제 풀이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의 문제풀이 컨셉은, 대상은, 이 SQLD 시험을 처음 보는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함을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업무 정보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정보들을 일정한 표기법, 여기서 중요한 건 일정한 표기법, 서로 약속된 어떤 표기법 얘기하는 거죠. 모델링을 할 때는 어떤 약속된 형태, 약속된 표기법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툴이라고도 하고요. 네. 자, 우선 2번. 분석된 모델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여 개발 및 데이터 관리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자, 어떤 분석된 모델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개발, 그리고 데이터 관리에 사용하기 위한 게 바로 데이터 모델링이 되는 거죠. 자, 3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목적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하며 업무에 대한 설명은 별도 표기법을 이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어떤 걸까요? 자, 그리고 4번. 데이터 모델링 자체로서 업무의 흐름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요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 맞는 말, 맞는 말.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목적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하며 업무에 대한 표기법은 별도의 표기법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별도의 표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겠죠. 자, 다음 우리 3번 문제.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자, 여러 장소의 데이터베이스에 같은 정보를 저장하지 않도록 중복성을 최소화한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나중에 나오는 정규화라는 걸 하는 이유는 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내 이름을 저장하고 내 아이디를 저장을 하고 어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했다면 한 군데에서만 관리가 돼야 되는 게 맞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보기. 데이터의 정의를 데이터의 사용 프로세스와 분리하여 유연성을 높인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데이터 사용 프로세스와 분리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죠? 사용을 하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정의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 따로 있어야 된다. 자, 3번 사용자가 처리하는 장 프로세서나 장표 등에 따라 매핑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테이블 간의 연계성을 높인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사용자가 처리하는 프로세스 또는 장표, 뭐 또 업무가 되겠죠. 이거에 따라서 매핑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테이블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건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번 데이터 간의 상호 연관관계,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 간의 어떤 연관관계를 명확하게 일관성 있게 데이터가 유지되도록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여기에서 일관성, 그리고 유연성, 그리고 중복성을 암기를 하시면 요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유의사항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아래에서 설명하는 데이터 모델링의 유의점은 무엇인가? 요 아래에서 설명하는 요 내용이죠. 데이터 모델을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사소한 업무 변화에도 우리 이런 거는 국어책 많이 읽으신 분들은 금방 푸실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 사소한 업무 변화에도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마켓에서 상품을 팔아요. 근데 우리가 뭐 어떤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거 팔던 상점이에요. 온라인 쇼핑몰인데 여기에 맞게 모델링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뜬금없을 수 있지만 컴퓨터 책상, 그다음 사무용 가구 뭐 이런 걸 팔더라도 또 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기존 모델에 이런 상품을 넣어도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냐를 묻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업무 변화에 데이터 모델이 수시로 변경되어 유지 보수의 어려움. 자, 데이터 모델이 이게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게 막 변경이 되면 뭘 고쳐야 되느냐? 그러면 얘도 고쳐야 되고 프로그램도 고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어려워지겠죠. 예, 데이터의 정의를 데이터의 사용 프로세스와 분리하여 데이터 모델링은 데이터 혹은 프로세스의 작은 변화가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의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인다. 자, 이런 대공사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높게끔 데이터 모델링이 되어야 한다. 우리 이거 중복에 대한 얘기일까요?
비유연성일까요? 비일관성일까요? 일관성일까요? 이거는 비유연성에 대한 유의점이 되겠죠. 자, 요 부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어떤 뭐 암기 이런 것보다도 독해력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에요. 5번 데이터 독립성의 요구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데이터 독립성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통합된 모든 사용자의 관점은 개념 스키마와 관련이 있다. 자, 모든 사용자의 관점은 사용자는 개념이에요. 개념. 암기하시면 돼요. 자, 개념이 있고 내부 스키마가 있죠. 자, 다음. 물리적 저장 구조를 표현하는 스키마는 내부 스키마다. 자, 어떤 우리 데이터 3계층이 있죠. 개념 스키마, 외부 스키마, 그리고 내부 스키마, 그리고 외부 스키마.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뷰 단계는 여러 사용자의 관점으로 구성하는 개념 스키마에 해당한다. 자, 뷰라는 건 말 그대로 보여지는 단계예요. 자, 여러 사용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향해서 바라보는 뷰, 여기 앞에는 외부 스키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스키마가 아니죠. 자, 요거는 X, 이게 적절하지 않다. 논리적인 데이터 독립성을 고려하는 단계는 외부 단계와 개념적 단계이다. 맞죠? 자, 이렇게 우리 데이터 상계층 그리고 데이터 독립성 이런 것도 암기를 하면 이건 무조건 한 문제는 출시되는 내용입니다. 자, 아래에서 설명하는 스키마 구조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아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모든 사용자의 관점을 통합한 조직 전체의 관점, 통합적 관점 표현, 모든 응용 시스템들이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통합한 조직 전체의 DB를 기술한 DB에 저장되는 데이터, 그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스키마. 자, 여기서 쉽게 이런 문제 풀 수 있는 방법. 모든 통합적 표현. 그런데 이런 게 나오네? 그러면 바로 개념 스키마 찍으시면 됩니다. 네. 이건 개념 스키마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제 책을 보시던 아니면 다른 뭐 어떤 SQLD에 대한 개념서를 보시던 요 내용은 똑같이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요 내용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아래에 대한 ER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뭐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비전공자이실 확률이 높으니 자, 아래에 대한 거 보면 고객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주문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고객에는 고객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 이름이 있어요. 여기 한 칸 안에 있는 거 요걸 PK라고 하죠. 자, 기본키. 요거는 고객 번호, 제품 번호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서 고객 번호는 FK라고 써 있어요. 이 FK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 고객에 있는 고객 번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뭐 흔히 얘기하는 상속을 받아서 주문해서 기본 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고객이 뭐 예를 들어 1번이 저예요. 1번이 저 한종구면 자, 내가 주문을 하게 되면 여기 내 고객 번호 1번이 그대로 온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또 해설하는 방법. 여기에는 지금 선이 이렇게 하나고 여기에는 선이 여러 개가 있죠. 3개.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까마귀 발이라 그래요. 까마귀 발은 한 고객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가 이 고객 번호에 그대로 온다고 했죠. 제가 1번이면 1번. 그러면 저는 주문 한 번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번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누었다는 건 주문을 내가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가 있죠. 이 동그라미의 역할은 뭐냐면 얘는 옵셔널이라는 의미예요. 뭐 그래서 동그라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옵션 할 때 앞에 5죠. 5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구나 옵션이구나.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고객 번호에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주문에는 없을 수 있어 라는 뜻이에요. 우리 옵션이라는 건 뭐예요?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어떤 뭐 예를 들어 요즘에 온라인 쇼핑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쇼핑몰 사이트 가입은 해봤어. 뭐 포인트 준다 그래서 가입은 했더니 뭐 딱히 살 게 없어요. 그럼 안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짝대기 있죠. 짝대기. 요 짝대기는 주문에 있는 고객 번호에 대한 데이터는 무조건 고객 테이블에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풀 수 있겠죠. 한 명의 고객은 여러 개 제품 주문할 수 있다. 하나의 주문은 반드시 한 명의 고객에 의해 주문이 된다. 하나의 고객은 주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요거 옵셔널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하나의 주문은 고객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틀리죠? 뭐 때문에? 이 선 때문에. 그죠? 제가 위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정답은 4번. ER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8번. 1976년 이거 뭐 틀리게 안 나옵니다. 그냥 대충 읽으시면 돼요. 피터 첸에 의해서 ER 모델이라는 표기법이 만들어졌다. 맞습니다. 피터 첸 기억하시면 돼요. 피터 팬. 자, 일반적으로 ERD를 작성할 때는 엔터티를 도출하고 그리고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설정하고 관계명의 기술을 흐름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한지 찾고 그리고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관계인지 써주는 거. 자, 3번. 관계 명칭은 관계 표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중요하겠죠. 그죠? 중요합니다. 자, 4번. 가장 중요한 엔터티를 자, 화면이 있으면 우상단에 놓고 추가로 발생하는 엔터티를 왼편과 하단에 배치하면 이거는 바둑 같아요. ERD 같지 않죠? ERD의 기본은 뭐냐면 화면이 있으시면 좌상단부터 시작해서 요런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맞아요. 뭐 그렇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야 꼭 ERD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리면 이거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화면이 큰데. 예, 요즘은 모니터도 좋아서.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아래 시나리오에서 엔터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S라는 병원이 있어요. 이 병원에는 여러 병의 환자가 있고, 자, 병원이 있고요.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환자의 이름, 그리고 주소 등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업무 범위와 데이터의 특성은 위 시나리오에 기술된 사항만 자 이것만 가지고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이 정보만 가지고 해라 이런 의미예요. 자 이랬을 때 이 엔터티로 가장 적절한 명칭이 뭐냐? 병원인가요?
자, 여기에는 각 환자의 이름이랑 주소를 관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뭐 그냥 환자죠. 예, 환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이죠. 네, 요런 거 못 푸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이거 살면서 책을 한 10권만 읽어봐도 어떤 책이든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자, 10번. 자, 첫 시간의 마지막 문제죠. 엔터티에 대한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엔터티의 특징은 자, 한번 볼까요? 속성이 없는 엔터티는 있을 수 없다. 자, 속성은 엔터티에서 속성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네, 이거 맞는 말. 엔터티는 다른 엔터티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단 통계성 엔터티나 코드성 엔터티 같은 경우는 관계를 생략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엔터티라는 건 우리가 RDBMS예요. 우리가 쓰는 게 오라클, MS SQL, 뭐 MySQL 이런 거 쓰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를 RDBMS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R은 relation이에요. relation. 우리 아무리 토익을 안 보신 분들이라도 relation이 관계라는 의미는 아실 수 있겠죠. 이 관계를 떼고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자, 3번 문제는 객체 지향의 디자인 패턴에서는 싱글턴 패턴이 있어 하나의 인스턴스를 가지는 클래스가 존재한다. 이미 여기서부터 이름이 상당히 어렵고 처음 듣는 것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이와 유사하게 엔터티는 하나의 인스턴스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엔터티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인스턴스 그러니까 속성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있으나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엔터티는 최소 2개 이상의 인스턴스 집합이 되어야 엔터티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데이터로도 존재하지만 업무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해당 업무의 엔터티로 성립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데이터로 어떻게 존재는 하긴 하는데 이게 뭔가 의미를 가진 데이터긴 한데 이 업무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해당 업무의 엔터티로 성립될 수가 없죠. 네, 맞는 설명이에요.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노라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봤는데 이게 좀 필요해 보였어요. 여러 수강생들한테 상당히 필요해 보였기 때문에 일단 맞는 거고요. 노랑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한번 해설을 해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계획 중이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